지방자치의회에도 국회처럼 정책연구 용역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제정 같은 전문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죠. 부산 MBC가 부산시의회에 용역 보고서 22건을 입수해 전수조사해봤습니다. 표절과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당과 3개 광역단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인 메가시티 용역 보고서, 오타까지 베낀 표절 보고서 실태를 송광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속가능한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연구. 부산시의회 의원 9명이 만든 연구단체인 메가시티 연구회가 제안한 연구 주제입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A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입수해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각종 기관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다 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메가시티 해외 사례입니다. 영국의 이른바 런던 플랜을 두 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 2015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토지 이용 계획을 잘못 적은 오타 부분까지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프랑스 정책 사례도, 미국도, 일본도 다른 연구원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출처를 표시한 일부 표를 제외하면 해외 사례 9쪽 모두 표절입니다. 짜깁기, 붙여넣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개념과 역대 정부의 정책, 해외의 정책을 20쪽에 걸쳐 서술한 부분도 2018년 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와 내용도 흐름도 똑같습니다. 더 황당한 건 결론 부분입니다. 부울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3가지 조건과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15년의 어느 보고서와 똑같습니다. 부천시 동사무소 운영 방안입니다. 동사무소라는 단어를 부울경 메가시티로만 바꿔놓은 겁니다. 연구를 수행한 용역기관에 표절 의혹에 관해 질의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학술 연구라는 사업 자체가 이 논문 쓰듯이 표절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에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져와서 인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용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아무런 각주나 이게 출처도 안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한번 의회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논문 유사성 검사에 나타난 이 보고서의 표절률은 47%. 부산시의회는 이 보고서에 세금 1,800여만 원을 썼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시의회의 정책 연구 용역 부실 실태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남의 창작물을 멋대로 베껴 쓰거나 쓰지도 못할 수준 이하 보고서 외 수천만 원씩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여러 지적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업체 선정 과정부터 부실한 데다 이미 비슷한 연구가 있는데도 또 세금을 쓰는 낭비성 연구도 여전합니다. 단순히 표절 문제를 넘어서 부산시의회 정책 용역 시스템 전반에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2019년 부산시의회가 발주한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 최근 2년 사이 발주된 용역 가운데 가장 많은 3,500만 원짜리 연구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 언론 경쟁력 강화 방안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전연구원 보고서와 지역신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유일하게 베끼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 주민들의 지역 언론 관심도를 제고해야 한다. 3,500만 원짜리 보고서 수준이 이렇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서울대학교 언론학과 연구진이 쓴 2016년 보고서를 몽땅 베꼈습니다. 중요 연구 결과까지 마치 자신들의 창작물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도대체 이런 보고서를 쓴 연구 용역업체는 어딜까? 다름 아닌 지역의 한 건축 사무소였습니다. 주 업종이 건물, 토목 설계. 용역 수행할 전문가가 없어 급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언론이나 미디어 관련 연구 실적이나 이런 제안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 연구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연구 주제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도록 따로 입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꼼꼼히 못 챙기면 있고. 전공이 도시계획 전공이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뭐 이제 개선점을 찾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지난해 말 완료된 부산시의회의 부산형 인권행정 플랫폼 구축 연구. 104쪽짜리 보고서 중 80쪽 이상이 인권조례와 부산시 정책자료 등을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실제 연구 내용은 20여 쪽에 불과한데 이런 보고서 하나에 1,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심지어 이 연구 주제는 부산시가 1억 원짜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초 이미 보고서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고는 인권센터를 언제 독립화할 거냐는 부분인데 이조차 어떤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고 현장에 이제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까를 좀 제안하는 과정이고 올해도 이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표절과 부실로 가득한 부산시의회의 맹탕 보고서들. 취재진이 분석한 최근 2년 22건의 보고서에만 세금 5억 1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송강호입니다. 부산시의회의 정책 연구 용역 부실 실태, 부산 M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까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정책 개발하라고 배정한 시민 세금으로 총선앞 여론조사를 한 사례를 고발하겠습니다.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선관위까지 나섰는데요. 그 사이 부산시의회는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30일 부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세금 3,45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민들의 부산시 정책 만족도와 선호도, 그리고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봤다는 여론조사 문항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질문부터 지지 정당을 묻기도 합니다. 또 최근 1년 사이 지지 정당이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부산시 정책 수립과 어떤 인과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선거 관련 질문들이 노골적으로 이어집니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에 있어서 지지 후보자 결정 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습니까? 선거 투표에 있어서 지지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투표 성향을 집요하게 물어놓고 이게 부산시 정책 수립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여도 평가 항목이 부산의 정책 개발과 관련이 있나요? 한마디로 정당이 직접 해야 할 여론조사를 시민 세금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의회 정책 연구의 본 취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2020년 총선 불과 넉 달 전이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발제한 사람은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박인영 의원. 정책 수요 조사를 하라고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과투시서도 제가 본 기억은 없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부산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여론조사 항목을 반영하실 리는 없죠. 그러니까 정책의 만족도 전반적인 방향이 맞냐 우리가 한 2년을 해봤는데.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연구 용역의 목적을 발제자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이 보고서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문항 자체에 정당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 여론조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거 임박해가지고 올려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거는 누가 봐도 오해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이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선거 여론조사였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MBC는 지난 3주간에 걸쳐 부산시의회의 정책 연구 보고서 표절과 부실 실태를 계속 지적해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부산시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새 조례를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표절률 최대 47%의 부산시의회 정책 연구 용역. 정책에 반영하기도 힘든 6년 전 자료를 가져와 짜깁기 했습니다. 다른 기관 보고서를 출처도 없이 베끼거나 세금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슬쩍 진행했다 선거법 위반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 한 번 저희가 다 그렇게 사실을 보질 못했습니다. 전체 취지나 앞부분이나 이렇게 보고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MBC 보도 이후 부산시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용역은 수행업체를 통해 재조사,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실한 결과물이 나와서 우선 시민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의원들에게 세금 줄 조례만 만들었을 뿐 정작 용역 관리는 쏙 빠져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 지방의회, 정부기관이 갖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 규정조차 없는 겁니다. 때문에 새 조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표절과 부실을 검증할 자체 매뉴얼 작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감독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런 근거가 좀 만들지를 못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엄격하게 또 용역과제 선정 심사도 강화해 의원들끼리의 세금 나눠 먹기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연구만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표절과 부실 보고서는 단순히 연구 윤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잘못된 정책 용역을 활용해 시의원들이 정책을 펼쳤을 경우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 즉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회가 한 약속들 잘 지켜지는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